여러분 안녕하세요. 171가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 이제 일본의 자연농 대가인 자연재배표 가오지 선생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요 계속 이어서 일본의 자연농 사과 재배의 대가로 썩지 않은 사과를 알려진 김우라 선생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자연농 과수 자연재입니다. 자, 소개하는 내용은요. 앞서 새로운 농업을 개척하신 선생의 업적을 통하여 더 나은 대안적 농업을 찾기 위한 개인적 소견입니다. 이것은 뭐 과학적이나 아니면 뭐 통계적이 없는 저희 사견이니까요. 그냥 좀 이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랄까요, 언어 사용이라든가 잘못된 아니면 그 내용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있다면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과 자연재배입니다. 자, 누구나 뭐 많은 분들이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책도 소개되고 강연도 오시고 이제 많은 농가들이 이제 찾아가고 이제 많이 배우시는 이제 김우라 악기놀이 선생이십니다. 자, 사과 썩지 않는 사과죠. 보시면 이제 썩지 않은 사과가 이제 알려지면서 우리가 화학 농약을 안 쓴 사과 재배는 뭐 세계 최초다 할 정도로 이제 널리 유명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몇천 명이 이제 가서 사과 재배 많이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10년 만에 꽃이 피었다 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화제되고 있고 그만큼 어렵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10년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뭐 당장 수익을 내야 되는데 10년 기다리라는 게 강산에 한 번 변하는데 보시면 이제 널리 알려진 것 같이 이제 흑점병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복원되더라. 아마 벌레 뭐랄까 흑점이 생겼을 때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에서도 복원되더라 하는 이런 것 이제 뭐 널리 알려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이제 가치로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아마 그 재배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그런 뭐랄까요 벤처마킹이 된 표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 뭐 굉장히 그 사과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고밀도라 그러죠. 이런 미네랄 풍부한 이제 뭐 그래서 썩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은 평가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자, 오늘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는 저의 그 사견이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걸 제가 이제 정보 공유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유튜브 개설한 거니까요.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직접적인 창업 교육을 했지만은 어떤 과수는 미약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과수편에서는 이제 따로 대면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연재배 과정입니다. 김은아 선생의 자연재배 전에는 화학농 이제 했다는 거. 이제 화학농이 이제 농약을 뿌릴 때 13번 평균 뿌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연재배 시작하면서 6번 뿌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뿌리고 그 다음에 안 뿌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연재배 전환 기간은 10년요. 그 기간은 이제 꼭 개화가 없는 기간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연재배 시작이 이제 10년 만에 이제 사과꽃이 개화하면서 시작됐다. 그래서 썩지 않는 사과로서의 무농약, 이제 화학농약이죠. 최초의 그런 농가로서 알려졌고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다들 인정하니까요. 저 역시 인적이 없는 데 가서 타가지고요. 매주 그거하고 똑같네요. 아, 그래요? 네. 색도 검은 빛을 띌 정도로 진하다. 표면만이 아니라 땅 속의 상태도 궁금했다. 그냥 쑥쑥 들어가요. 물 만났어. 물. 토양 검사를 하는데 우선 검사 장비가 깊은 곳까지 쑥 들어간다. 토층이 어느 정도까지가 그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웃의 과수원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한다. 아, 걸리네, 그거. 글쎄요. 바로 옆이지만 차이가 확 난다. 60, 80, 100. 와, 이렇게 보니까 확 차이 나네. 일단 흙의 색깔부터 다르다. 를 넣으면은 그냥 쑥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들어가면 순간부터 굉장히 힘들고 뺄 때도 힘들고. 기무라의 땅은 깊은 곳까지 진한 검은색을 유지하고 있다. 유기물이 깊은 곳까지 풍부하다는 의미다. 무트입 농장에는 1m 40까지 그렇게 부드러운 물질로 약 2배 이상이 되는 뿌리 영역을 갖고 있는 김우라 씨 사과 가수원은
훨씬 그 사과의 생육의 양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유리한 그런 점을 갖는다고 이렇게 단언을 할 수가 있죠. 뿌리에 영향을 준다. 기무라의 땅에선 나무가 깊고 넓게 뿌리를 뻗어 비료 없이도 충분한 영양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좋은 흙을 만들어낸 걸까? 기무라의 과수원은 풀이 무릎까지 올라온다. 게으른 농부라 흉볼 일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게 비결이란다. 山の姿を再現しました。山の君たちは肥料も農薬も使わないんですよ。 기무라의 과수원엔 땅을 기름지게 하는 잡초가 자란다. こんな感じです。 하지만 이렇게 만들기까지 그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했다. 栽培やった。毎年毎年失敗。 보시면 이제 그 옆 농가 이제 화학농 하시는 농가에 보시면 이제 거의 토양이 밑에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생토라 그러죠. 이제 붉은색의 그런 그 토양이고요. 그다음에 거의 60cm죠. 그다음 밑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표토층 농사죠. 보시면 이제 기무라 선생의 그 사과밭은 이제 1m 40까지 이제 그런 시류가 검은색의 이제 활용한다는 건데요. 이 정도로 이제 차이 정도로 이제 기무라 선생의 대단한 가치가 뭐냐? 토양 1m 40 거의 2배 이상 더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많은 농가들이 일본의 기무라 선생의 그 농가에 가서 또 견학도 하고 이제 강연도 듣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도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농가 제가 직접적으로 이름만 댈 수 있는 농가도 일본에서 이제 기무라 선생한테 배우시면 해도 한 10농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에 들은 것도 제가 이제 이런 쪽의 교육을 뭐 10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듣게 되는데요. 직접 만나신 분도 10명 넘는데 그분들 대부분 뭐냐? 다녀와서 사과하신 분들이 그럽니다. 딱 한 분이 3년이면은 기무라 선생 같이 되신 분이 한 분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5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 20년이들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뭐 대부분 이제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거의 10명 중에서 직접적으로 만났던 10명 중에서 9분이 이제 5년이면 장단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아니면 이제 그 농가 직접 봤을 때는 거의 그때도 제가 이제 불가능하지 않나. 제가 이제 일행도 갔을 때도 막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결과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뿌리 만드니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일본의 농가들이나 기무라 선생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대면 교육에서는 다시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만은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고요. 일단은 기무라 선생이 이런 가치 뭐랄까 넓은 범위의 그런 뿌리와 그 다음에 심토층까지 깊은 1m 40 이상이 되겠죠. 그런 것들 활용이 대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을 했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사과 양분 확보 방법은 표면층에 어쨌든 녹비 그래서 유기물 비료 생산한다는 것 자생적이죠. 농지에서 생산한다는 거. 표토층에 사과 잡초 뿌리 유기물 비료 생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심토층 깊은 저 유기물 생산하는 아마 심토층계 긴 뿌리 토양 비료 활용은 뭐 이것이 그 독보적이지 않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러면 어떻게 뿌리를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아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가들이 거의 뭐 5년이면 된다 했지만 10년 돼도 안 됐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지켜봤고 뭐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안 된다는 거. 뭐 중간에 이제 보시면 이제 몇 년 되니까 뭐 됐다 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거의 2년 차, 1년 차 그 정도에서 열매 달리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 뭐랄까 뭐 자연재배 사과다 해서 보니까 이제 추적해 보니까 거의 2년 차더라고요. 1, 2년 차.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열매 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자비라 이제 평가 자신은 이제 그렇게 표현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 아까 그래서 비교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기무라 자연재배 사과 재배력 제가 이제 조금 위람되지만 이제 몇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농하면 무경운, 무비료, 무농약, 무제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농의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뭔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무경이라지만 무경이 맞거든요. 어쨌든 바깥에 안 하니까요. 나무 심어놓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비료냐
근데 우리가 이제 표면적에 녹비해서 제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녹비가 1년에 이제 보통 3번, 5번 하거든요. 배거든요. 그러니까 녹비 유기물이 공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뿌리, 잡초 뿌리와 이제 그 사과나무 뿌리 통해서 유기물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비로 하지만은 무비는 아니다라는 거. 단지 화학비료나 퇴비 같은 외부에서 안 넣을 뿐이지 그 농지에서 자생적으로 생산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냐? 우리가 무농약이라지만 화학농약을 안 하고 전형농약 같은 뭐 화학농약을 많이 했을 뿐이지 우리가 천연농약이라고 하는 이제 친환경 농약하고는 식초는 이제 우리가 농약 처방전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식초는요. 근데 일본에서 문제됐던 게 뭐냐면 와사비입니다. 와사비에는 이제 농약의 그 처방전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재 품목으로서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3년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갔을 때 물어본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와사비액은 이제 일본에서도 농약 자재로서 이제 그게 안 돼 있어 등록이 안 돼 있었던 거거든요. 식초는 돼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많은 농가들이 무농약이 아니라 농약 치는 거다. 왜 식초도 농약이 자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다음 와사비액도 또 다시 방제용으로서 뭐 방어용이다 무슨 뭐 여러 용어로 씁니다만 어쨌든간에 농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무농약이라 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틀렸다 맞다 보다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농약을 이런 친환경 식초랑 와사비 뿌린다는 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뿌린다는 그다음에 풀을 제초 안 하고 그냥 풀을 두는 게 아니라 풀을 예초한다는 거. 1년에 뭐 3번에서 5번 벤다 그러거든요. 평균적으로 이제 3번은 베어야 된다는 그게 거의 뭐 그렇게 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하신 분들은 뭐 부진하시면 5번까지 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농가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경운이다, 무배료다, 무농약으로 무제초다 보니까 뭐 그냥 방치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또 그런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비로 뭐 화학농약만 안 쓰면 무비로 되지 않습니까? 비료만 안 쓰면요 화학농약 안 써도 이제 무농약으로 등록돼도 되고요.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거니까 이제 단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식초, 와사비 그 다음에 유기물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완전 영양이 안 되겠죠. 그다음 풀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풀을 예초한다는 거. 그래서 제초는 한다는 거. 뭐 제초의 방법이거든요, 이것도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하구치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가하구치 선생도 이제 무경이라지만 부분경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제가 놓쳤더라고요. 다음 편에 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자 보시면 이제 어쨌든 뭐 보통적으로 이제 5번 이상은 이제 뭐 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접하신 분들이 이제 거기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얘기해 뭐냐. 그래서 이거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식초, 와사비 주로 많이 쓴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여기에 김은하 선생이 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죠. 그때 직접 들은 얘기들이니까요. 그리고 곡해와 없는 10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게 조금 김은하 선생의 사과 자연재배의 경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작물용 비료 사용 중단한다는 거. 우리가 화학 비료가 이제 작물용 비료 아닙니까? 이거를 중단하면서 나무 영양 공급이 차단돼 있거든요. 이제 농약도 안 하면서 이것도 또한 차단돼 있으니까요. 표층의 유기물에 그러다 보니까 나무 영양이 부족하면서 꽃게와 불가능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흡수하는 모든 영양은 나무 생명 유지에. 왜냐하면 나무 생명 유지하면서 그 남은 영양으로 해서 꽃이 피우고 사과 열매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뭡니까? 나무 생명만 유지하는. 그러니까 꽃게와 할 정도의 영양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녹비 표면층에 있는 풀 같은 거, 그 다음에 뿌리에 생산하는 유기물이고 뿌리로 만들어진 유기물로 해서 농지 생산하는 양분으로는 도저히 꽃까지 키울 수 있는 나무만 지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꽃게화가 안 됐던 거 그게 아니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10년 사과 나무의 변화. 그러면 10년 동안 어떻게 해서 꽃 피게 돼 있나 하는 이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표면층의 피로 차단하다 보니까 이제 10년 동안 영양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리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그렇게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리를 통해서 이제 영양을 흡수하는 전환적인, 그러니까 나무가 가진 본능적인 그걸 이제 발휘했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 그러면서 이제 편도증 심통증까지 뿌리가 깊은 뿌리가 많은 뿌리 깊은 뿌리가 발생하는 그런 계기 되지 않나. 왜냐하면 외부에서 영양이 차단되다 보니까 나무 뭡니까 이제 꽃기화 할 정도의 영양도 안 됐던 거거든요. 나무의 생존력만 버티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힘드니까 어쨌든 모든 생명은 뭡니까 또 이세가 뭡니까 꽃기화거든요. 거기에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게 뭐냐, 뿌리 쪽으로 나무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이제 뿌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사진 보였습니다. 1.3m까지 경이적인, 우리가 그 계량 품종의 사과가 그렇게까지 뿌리 뻗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지금 모든 아마 뭐랄까 과수 재배하시는 나무 재배하시는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신도증 관리하려면서 자생적으로 영양 생산을 이걸 실현하는 게 아마 가와구치 선생의 이전 큰 업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뿌리 어떻게 만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거면은 이후에요 가수 재배 전 과정에서 또 뿌리 만드는 저 나름대로 이제 대명교육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뿌리 만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농가들 아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고 김은하 선생의 그 배워오시고 이제 뭐 5년이면 된다 했잖아요.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농가에 가서 봤을 때에 될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뭐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안 되는 걸 바른 건 아니고요. 근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 제가 이제 뭐랄까 이쪽의 과수에는 좀 약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채소 쪽에 와 그런 토양 그쪽에 이제 뭐랄까 이 분야에 거의 그냥 많은 거를 할애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닭하고 이제 그쪽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수는 좀 약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대명을 때 한다면 이걸 좀 나중에 작물편에 가서 좀 다루겠습니다. 김은하 선생님 오늘 얘기가 혹시 신뢰되는 언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선생의 업적에 좀 누가 되는 그게 없길 바라고요. 김은하 선생님 올해가 이제 73세 되시죠? 1949년 가구치 선생이 이제 1939년 83세시고요. 그 김은하 선생이 이제 아오모리 현에서 출생하셔가지고 이제 그 부인 되신 분의 그 양자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인 되신 분이 이제 화학농약의 그런 거부 반응이니까 좀 몸이 좋지 않은 그런 걸 겪게 되면서 이제 화학농약 안 쓰는 이제 이런 화학농약을 안 쓰는 이제 무농약 시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28살이 되는 1978년도 이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썩지 않는 사고가 이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그 김은하 선생도 마찬가지 이제 가구천 선생도 이제 뵈러 갈 기회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마다 어쨌든 엇갈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두 분의 얘기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들었고 이제 그런 제자분들하고 많이 접촉했고 또 교육도 이제 저희 채소 재배 이런 쪽에 토양 뭐랄까 아니면 이제 가축이 키우는 그 직접 와서 이제 뭐 실습 받아가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일주일 교육 아니면 이제 이틀씩 하는 교육도 참가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 정보를 이제 좀 아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이제 해봤습니다. 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오늘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더운데 건강들 조심하십시오.